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한 번 더 서브프라임 위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서브프라임 위기 경고가 나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모기지 채권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떤 곳에서 위기가 나올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에 좀 좋은 얘기 응원 댓글을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 힘으로 영상을 제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끔 이제 AI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AI 이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절대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이 미국 뉴스라든가 정보가 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올라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 미국 뉴스라든가 원문, 정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새벽까지도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올라오니까 꼭 지금 2,900명 정도 들어있으니까 무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서브프라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코스트코에 이어서 타겟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코스트코가 우리 지금 관세 리스크 들어온다. 야, 그거는 나라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코스트코의 경쟁사인 타겟이 있습니다. 그럼 타겟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트코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타겟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겟은 소비자들이 관세 조치로 소비를 주저하고 있어 올해 매출이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시나죠. 관세로 인해서 단가가 상승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물건값을 올리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분기 동안 매출은 2.8% 감소한 23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뿐 아니라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2025년 매출이 한 자릿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말했고 시장 분석가들은 한 1067억 달러쯤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관세 영향이 올해 1년 내내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 트럼프가 코스트코가 관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실제 트럼프가 코스트코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좀 눈치를 봤는지 타겟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해 놓고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관세 두드러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좀 봤습니다.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단이 많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눈치를 좀 봤어요. 코스트코가 두드러 맞는 걸 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영향이 실제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망치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저 구석 어딘가에서 뭔가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연체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의 60일 이상 연체율이 12월,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 12월에 6.1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프라임 대출 ABS의 경우에는 피치 자료에 따르면 12월 기준 60일 이상 연체율은 0.37입니다. 상당히 양호하죠. 그러니까 프라임 수준의 대출은 괜찮아요. 근데 이 프라임 수준에서 더 안 좋은, 정확히 말하면 이 서브프라임의 나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PICO 점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는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수준의
신용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대출을 우리는 서브프라임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620점 미만인 사람이고 뭐 신용 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툭 치면 잘못하면은 이제 돈을 못 내거나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종종 전혀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카드론이든 뭐든 최악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이 없어서 대출이 나오는 데가 없는 거고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자격도 없고, 설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한도가 낮은 수준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서브프라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서브프라임 수준의 이 자동차 대출 받은 분들의 이제 60일 이상 연체율이 6%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60일 이상 연체가 된 수준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언제 딱 봐도 2000년 직전에 6%에 육박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서브프라임입니다. 서브프라임 등급으로 쭉 연체율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나서 훅 꺼지죠. 훅 꺼진다는 건 뭐예요? 뭐 다 파산했거나 뭐 망했겠죠. 그랬다가 다시 치솟아요. 언제? 2007년도쯤에 훅 치솟았다가 2008년도에 고점 찍고 또 훅 꺼집니다. 이때가 이제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올라옵니다. 2014, 15, 16, 17, 18, 19, 20 찍고 2020년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지금. 바로 지금이 이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의 60일 연체가 6%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모기지 채권의 이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이 6%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도달하면은 좀 크게 하락하거나 좀 위기가 생기는 상황이 생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프라임 등급, 좀 안정적인 등급은 크게 영향이 없죠. 그래서 메인 상권은 뭐냐? 정말 위험하고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바로 서브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의 자동차 대출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신용도가 지금 이 실질적으로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이게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조심해야 될 땐지 아닐 땐지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1990년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대출 증권화가 새로운 분야로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하면 당연히 돈이 몰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왁 몰려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몰린 만큼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연체율이 6%까지 치솟았고 2000년도에 급락하면서 거품이 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8년도에 쭉쭉쭉 들어옵니다. 쭉쭉쭉 들어오다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다시 나오면서 아시겠지만 진짜 모기지가 터지면서 다시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고요. 급락을 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다시 연체율이 급등을 하고 2020년에 생긴 리스크로 그 악순환은 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언제냐면 그게 지금이죠. 2025년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60일 연체가 6% 최고치에 도달한 상황으로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신용경색이라는 거는 그리고 리스크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터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터지면서 그 돈을 못 갚고 그 돈이 돈을 못 갚고 그 돈이 돈을 못 갚다가 점점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2025년도에 비슷한 일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얘기하는 게 조심할 때는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보조 지표를 봤죠. 뭐 S&P 500의 PER 지표도 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 지수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POM 그리드 다 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구간이 조심스러운 구간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또 누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레이 달리오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10일 초에 한 번, 19일에 한 번, 22일에 한 번
거의 일주일 사이에 여러 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도 최근에 좀 준비하자, 좀 조심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아니 조금 두려움 가져라. 너네들이 지금 엄청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질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제 시장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향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는 아주 중대한 상황에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 달리오가 의사라면, 내가 의사라면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증상이 축적되고 있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말해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암 걸리셨어요. 암 몇 개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어떻게 보면은 병이 심해지고 이게 자기 목숨까지 위협시키는 시기를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픈 건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5월에만 현재 3번의 우려를 표명했고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할 수도 있죠. 시간 남았으니까. 거기에 레이 달리오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아니 보통 이 사람들이 뭐 위기다 또는 조금 지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괜찮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만약에 안 괜찮았으면 오히려 괜찮단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얘기를 얘네들이 무조건 위기라고 했으니까 위기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데 이런 분들이 레이 달리오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해준다면 그럼 조금 나도 걱정을 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겠네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좋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나쁠 거야. 무조건 나쁘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다 참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슬슬 조심할 때가 맞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유동성 지표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5월 21일 기준 TGA 잔고입니다. TGA 잔고가 최근에 4,960억 달러, 5,620억 달러, 4,960억 달러 열심히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5천억 달러로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또 4천억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천억 갔다 5천억 갔다 4천억 갔다 5천억 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관세 유입이 커서 그래요. 관세가 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좀 아껴 쓰면은 어느 정도 4천에서 5천 정도는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악 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 한 7월쯤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보자. 그 다음에 6월 중순 가면 너 분기 세금 들어오잖아요. 네, 그 세금으로 또 버텨보자 하면서 딱 봐도 정말 이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켜봐야 되는 건 잔고가 버티더라도 어쨌든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까지 내려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상황에 따라 부채한도 협상이 딱 됐을 때 잔고를 채울 때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영래포 역시나 완전 발바닥 구간, 더 이상 돈이 없다. 네, 재무부 이 연준에다가 맡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거의 뭐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뭔가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권인데 채권 금리가 어제 법안 통과하고 조금 안정화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30년 국채가 현재 4.98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5.1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나마 좀 내려온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여전히 있는 건 맞다. 지금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안전할 땐 아니다. 왜? 달러는 팔고 채권도 팔고 원래 채권을 팔면 그래도 달러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도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신뢰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미국 신뢰도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TJ 잔고 역시나 4천에서 5천억 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고요. 아마 6월 초중순쯤에 뭐가 될 거냐면은 상원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7월쯤에
사인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월 초까지만 잘 버티면 어떻게 버티면 아마 그때쯤 장고에 따라 시장이 얼마나 밀릴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왜 3분기에 TJ 잔고가 얼마냐면은 8,500억 달러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4천억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이 4천억 달러 후반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하락을 할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험부채로 볼 수 있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이게 이 연체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실이라는 거는 안전한 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부터 터져서 안전한 곳까지 위협하는 게 부실입니다. 최근 연속으로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레이 달리오까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올라가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조심하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관세 협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어느 하나 해결된 거 없어요. 그래서 잠시 관망 구간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들고 있는 사람 뭐 하라고? 분할 매도 하라고. 들고 있는 사람은 분할로 매도하시고요. 신규 진입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살 때 아닙니다. 7월 고점 가능성 65% 열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관망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 잡으셔야 되고요. 신규들은 절대 진입하지 마셔라. 관망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 초쯤 전망을 하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부채한도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7월 초 열어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오거든요. 언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는 꼭 이 마켓 타이밍 분석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린 최저점에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실시간으로 뜨는 미국 뉴스나 미국 원본 정보들 저희가 다 공유를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이 텔레그램 링크 올려놨죠. 여기에 참여하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실시간 미국 뉴스나 정보들 꼭 다 같이 보고 아마 큰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900명 들어와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는 거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하나하나 제가 진짜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